세 번째 주제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요. 음, 웹 취약점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오와스프 탑 10 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취약한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샘플들 들을 한번 좀 사실 이제 설치 정도 한번 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와스프 탑 10 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와스프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은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 오와스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배경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제 초창기에는 웹 해킹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해킹이라든지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가 워낙 넓고 또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분석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다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서 또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얼마나 잘 진단하느냐가 너무 그 개개인의 역량에 이제 의존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음 어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역량이 좀 떨어진 개인들도 그 체계적인 지식을 좀 따라하다 보면 그 역량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인제 기본적으로 오아스포 같은 어떤 그런 어 프로젝트가 이제 생긴 그런 이유가 되겠죠. 사실 이제 오아스포 외에도 교재를 보면 뭐 오래됐지만 뭐 시큐리티 포커스나 뭐 버그 트랙 뭐 이런 것 같은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서 웹에 대한 해킹, 보안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어떤 보안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어떤 툴 같은 걸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런칭시켜서 툴도 개발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오아스포 같은 그런 이제 것이다. 온라인 어떤 정보 공유 사이트다 일종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아스프가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오아스프 탑 10 이라고 하는 취약점의 상위 10 위의 10대 주요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2004 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뭐 2007 년, 10년, 13년, 17 년, 21년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그런 취약점들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잘 순위를 정해 놓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와스프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각 지역별로 오와스프에 가지고 일종의 지부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제 초창기 2011 년도에 오와스프 코리아 여기를 커뮤니티란 말을 대신에 이제 챕터란 말을 이제 쓰던데요. 근데 오와스프 코리아 챕터라고 하는 어떤 한국 일종의 지부가 조직되어서 인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와스프 서울 챕터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잠깐 좀 한번 좀 방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여기가 wasp.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인제 방금 설명드렸던 정보 보안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고 여러 가지 인제 모아 놓는 어떤 그런 오픈 커뮤니티의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챕터스라고 하는 로컬 챕터스라고 하는 게 인제 각 지역별 일종의 뭐 지부 커뮤니티가 되겠죠. 뭐 아프리카, 아시아 있고 아시아를 눌러볼까요 한번? 그러면 서울, 코리아 우리 인제 대한민국의 인제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고요. 네. 인제 오아스프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챕터 커뮤니티가 웹사이트가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리드도 좀 있고 여기 웹사이트들이 뭐 아주 지금 최근에 자주 업데이트된 건 아닌 것 같고 21 년도에 한번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한 3-4년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와스프에 관련된 어떤 발표 자료 같은 것도 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 오와스프를 소개해 놓은 자료가 좀 있어서 좀 미리 좀 다운로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사이트에 미리 공유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오와스프 아마 서울 챕터 여기 사람들이 오와스프 프로젝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을 들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2019년도 자료긴 합니다만 오와스프를 이해하기에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와스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오와스프 자체가 P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93개의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에 대한 뭐 링크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곧 조만간 만나게 될 툴 중에 하나가 이제 JEP이라고 하는 JEPD Attack Proxy라고 하는 JEP이라고 하는 이제 오와스프에서 나온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런 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툴들이 이제 오와스프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상의 10대 주요 취약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의 10대 목록들을 살펴보면 이렇다라고 합니다. 2013년도, 17년도, 21년도.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공부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뤄볼 그런 주제들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SQL 인젝션, 뭐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것들이 아주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접근 통제 같은 것들도 좀 중요한 이슈고 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서버 사이트 요청 변조라고 하는 SSRF라고 하는 게 이제 2021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올라왔죠. 네, 처음으로 올라왔고, 서버 사이트 요청 변조 SSRF라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인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떤 요청 변조인 이게 서버 사이드, 그냥 서버 사이트가 스캔 캡처한 걸서 변경을 썼는데,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취약점이 새로 이제 좀 대두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러한 아주 웹상에서 주로 공격받는 어떤 그런 취약점들 상위 10위 그런 것들을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매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양상이 달라지는 어떤 항목들도 있고, 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제 취약점 항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오와스프 공격 정률 및 성역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탑 10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취약점들이 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시면 이제 요 두 번째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오와스프 탑 10이 여기 있네요. 오와스프 탑 10이라고 오와스프 탑 10이라고 고글링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방금 봤던 그 순위 목록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 17년도 또 순위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도 또 친절하게 표시를 해놓는군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 항목들의 이제 취약점을과 또 그 취약점을 활용한 어떤 공격들이 대한 목록들을 wasp.org의 www.community attacks라고 하는 경로에 보면은 여기 이제 쫙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게 사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내용들이고, 또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도 전형적인 그런 취약점이자 공격 방법이 되겠고, 아까 잠깐 좀 봤던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PSRF, 그다음에 또 서브 사이드 리퀘스트 SSRF죠. 아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0대 취약점에 이제 등극한 그런 공격들을 비롯해서 버프 오버플로 같은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아스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막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일단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목록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겠죠. 이미 목록이 있고 또 각각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뭐 이그젬플이라든지 굉장히 공부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링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레퍼런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지식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웹사이트, 정보 공유 사이트가 이제 오와스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오아스프 탑10 목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사실 이제 요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접근 통제, 뭐 당연히 이제 웹사이트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 있고, 또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어떤 권한이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권한이 없으면 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코드에서 이제 잘못 코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접근 통제고요. 그게 이제 지금 첫 번째네요, 그죠? 첫 번째 일증이네요. 그다음에 암호화 오류, 개인정보나 뭐 패스워드, 시스템 접속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암호화해서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암호화를 좀 느슨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너무 쉽게 해킹이 된다든지, 아마 세 번째 주제 때 이 암호의 뭐 길이 같은 거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이게 쉽게 복구화가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항목이 되겠고요.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이나 시스템 손상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단골 손님 이제 SQL 인젝션 쿼리를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입력을 기대를 했는데 SQL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원래 입력을 넣어야 할 자리에 SQL문 같은 것들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알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공격들이 SQL 인젝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처음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특정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통제 같은 것들을 좀 온 시키고 오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막 급하게 개발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일단 구현해 놓고 나중에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설계로 인한 취약점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 오류 같은 것들인데요. 요새 특히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설정 같은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하거나 오래된 컴포넌트, 이거는 뭐 꼭 웹 애플리케이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잘 업데이트해야 되죠. 특히 이제 취약점이 발견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패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에 이런 류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뭐 블로그를 꾸미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인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워드프레스 같은 것들이 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인제 취약하거나 오래된 컴포넌트라고 하면 천천히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식별 및 인증 실패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인증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나 세션 처리 같은 거는 잘못했을 때 발생을 하고요. 또 뭐 쿠키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무결성.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 뭐 요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 로그 및 모니터링 실패했을 때 실제로 어떤 침입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어떤 로깅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해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설사 인제 그런 어떤 취약점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인제 어떤 뭐 루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제 공격이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기 쉬운데 로깅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사고를 조사하는 음 원인 같은 것들을 분석해 내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 로그 및 모니터링 실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2021 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등극한 서버 사이드 요청 변조 SSRF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서버 측에 뭔가 인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 가지고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주 고도의 어떤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서버 안에서는 다 인제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다 어떤 같은 개발자들이 짜서 당연히 다 믿고 '쟤는 내가 믿을 만한 얘야.'라고 생각하고 서로 인제 프로그램 콜되고 라이브러리 호출되고 뭐 프레임워크가 사용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들끼리 서로 연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외부에서 서버에서 요청을 하는데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입력 패턴을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서버 안에 들어있는 서브 시스템과 연동을 할 때 좀 주의를 하고 걸러냈었어야 되는 어떤 서버 쪽에 이루어지는 요청인데 그렇지 않고 이루어져서 뭔가 이제 해커한테 뭔가 정보 보안 정보들이 좀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킹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버가 동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가 이제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의 취약점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트 요청 변조라고 해서 CSRF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격자가 원하는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하는 점에서는 이제 두 개가 비슷한데 서버 사이드 요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서버 안에서의 서브 시스템간들의 사실은 이제 서로 믿고 서로 막 이렇게 동작하던 것을 악용을 하는 어떤 공격 방법 또는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CS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상에서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뭔가 그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 인제 잘 수행 잘 요청을 이제 서비스를 해 주는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거기서 인제 좀 틈이 있어 가지고 해커가 인제 좀 그 틈을 악용을 해서 네 해커가 원하는 행동대로 인제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인제 벌어지도록 하게 하는 서버 사이드 쪽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이 벌어지게 하느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쪼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게 하는 포인트가 차이가 있을 뿐 어 쪼끔 이제 다른 면인 거죠. 서버 사이드 비슷한 내용들인 거죠. 서버 사이드 요청법도. 요런 것들이 인제 탑 10 취약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취약점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내용들도 좀 고민할 포인트가 있자면 과연 요런 취약점들이 있지만 그 취약점들을 매우 공격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취약점을 공격을 해도
크게 막 피해가 입히지 않는다든가 피해가 굳이 뭐 이렇게 파일 하나가 지워지긴 하는데 그거 뭐 얼마든지 항상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이고 뭐 그런 경우라면 그 보안 취약점의 어떤 중요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심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면은 이제 그 취약점이 굉장히 중요한 취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보안 취약점을 이제 뭐 탑 10 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놨고 그다음에 인제 그 탑 10 으로 정리해 놨을 때 이제 그 탑 10 으로 정리한 것들이 어떤 정한 보안 취약점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만큼 쉽게 공격이 이루어지느냐 또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큰 피해가 일어나느냐 요런 것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인제 하고 싶은 거예요. 말 되죠? 그죠? 이게 인제 일종의 뭐 리스크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위험 분석. 그래서 인제 각각에 대해서 인제 공격 가능성과 또 보안 취약점을 우리가 인제 확산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그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인제 얼마만큼 데미지가 입을 것이냐 뭐 요런 것들도 인제 평가를 해서 인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OWASP라고 하는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어떤 글로벌한 커뮤니티 정보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공유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